저항 측정은 옴 표시가 된 범위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저항 측정 레인지는 40 맥옴에서부터 400옴까지 6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400옴 레인지 바로 아래쪽에는 회로의 단선 유무를 측정하는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저항 측정을 한번 해보겠어요. 우선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측정 레인지를 우선 40kΩ 정도로 해둡니다. 저항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저항값은 무한대죠. 무한대는 40kΩ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오버 레인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풀 스케일 값이 역시 껌뻑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저항을 연결해 보겠어요. 저항은 극성이 없으므로 양방향 어느 쪽으로 연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선 저항 값을 한번 볼까요? 이걸 거꾸로 해서 칼라 코드를 보면은 갈색, 흑색, 빨간색이죠. 따라서 1kΩ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금색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저항값은 1kΩ 플러스 마이너스 5%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측정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0.98kΩ이 표시되어 있죠. 따라서 풀 스케일에 너무 크므로 풀 스케일을 한 단계 4kΩ 쪽으로 내려보겠어요. 자, 그랬더니 989옴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 값이 950옴과 1050옴 사이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측 결과는 989옴으로서 허용 오차 범위 안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정확한 값은 989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회로의 단선 유무를 측정하는 테스트를 해보겠어요. 자, 여기에 소리가 나는 표시가 있는 사운드 표시에 선택하면은 회로의 단선 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선을 한번 연결된 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어요. 자, 이렇게 쇼트된 경우에는 삐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내가 단선 유무를 알고 싶은 배선 양단이 끊어져 있으면은 삐 하는 소리가 사라지죠. 따라서 소리로서 단선 유무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둔 것이 바로 이 사운드 표시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이오드의 정상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이오드 판별, 정상 유무의 판별을 위해서는 셀렉터 스위치를 다이오드 표시가 있는 곳에 옮겨두면 되겠어요. 자, 이때 우리가 다이오드를 실제로 연결해서 어떤 표시가 되나를 봅시다. 다이오드를 측정할 적에는 이 테스터기의 내부는 최대 전압이 약 3V인 1mA의 정전류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오드의 에노드에 빨간색 리드선을 연결하고 다이오드의 캐소드에 공통 단자를 연결하면은 이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바이어스가 걸린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은 약 0.5V에서 0.6V 사이가 됩니다. 또 정상적인 다이오드라면은 바이어스 전압이 역으로 걸리는 경우 전류는 전혀 흐르지 않겠죠. 따라서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으므로 약 3V를 지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다이오드는 정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나오지 않으면 이 다이오드가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이오드의 파괴는 쇼트 아니면 오픈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이오드가 오픈되어 있다면 테스트 리드선을 방향을 바꾸더라도 양쪽이 약 3V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쇼트되어 있다면 어느 쪽이든 0V에 가까운 전압이 나올 것입니다. 주파수 측정 시에는 셀렉터 스위치를 헤르츠 표시가 된 곳에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주파수를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 파형을 테스트 리드 선에 극성을 맞추어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임의의 주파수의 파형을 일단 여기에 연결을 하겠어요. 현재 여기에 연결된 전압 파형을 오실로스코프로 관찰해 보면은 이와 같은 파형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이 사인 웨이브의 실제 주파수는 417Hz입니다. 그러면 이 주파수 측정 상태에서 417 나오죠. 그러면 제가 신호에 주파수를 한번 바꿔보겠어요. 580. 여기도 579와 580 왔다 갔다 하죠. 꽤 정확하게 주파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멀티미터로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범위는 사인웨이브의 경우 우선 전압의 진폭이 0.5V 이상이 되는 경우 약 20Hz에서부터 100kHz까지 측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콘덴서 용량을 측정할 경우에는 로타리 스위치를 캐패시턴스 위치로 두면 되겠습니다. 콘덴서 용량 측정 레인지는 40 마이크로페라드에서부터 4 마이크로페라드, 400 나노페라드, 40 나노페라드 이렇게 4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측정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측정할 캐패시턴스의 모습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선 용량을 미리 한번 알아봅시다. 22 마이크로페라드라고 씌어져 있습니다. 이 콘덴사의 용량을 실제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콘덴사를 측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콘덴사의 양단이 충전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양단을 가볍게 셔터 시켜서 방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검은색 리드선과 빨간색 리드선을 접속을 하는데 전에 콘덴사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라고 표시된 전극의 공통 테스트 리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다가 빨간색 리드선을 연결하는 것이 올바른 연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었으니까 측정된 값을 한번 보겠어요. 22 마이크로페라드짜리인데 표시값은 약 23 마이크로페라드가 디스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이와 같이 수십 마이크로패러드의 캐패시턴스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아주 작은 캐패시턴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최소 레인지 40 나노패러드의 레인지에 두었을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은 현재 테스트 리드 선에는 아무런 소자를 연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0.2 내지 0.3 나노패러드의 용량값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량값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은 이 테스트 리드 선이 지금 거의 평행하게 지나가고 있으므로 이 리드 선 자체의 용량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약 0.2 나노파라드 정도의 분포 용량이 있는 곳에 아주 값이 적은 용량을 부착하면은 테스트 리드선의 분포 용량을 포함한 값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따라서 미리 테스트 리드선 자체의 용량 값을 기억해 뒀다가 토탈 측정한 값에서 테스트 리드선 자체의 용량 값을 뺀 값을 측정 값으로 해야 정확한 값이 되겠죠. 다음에는 트랜지스터 직류 전류 증폭률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로터리 스위치를 NPN 또는 PNP의 위치에 두면 각각 NPN과 PNP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직류 전류 증폭률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방법은 예를 들어서 NPN 트랜지스터의 경우 로터리 스위치를 NPN의 위치에 두고 NPN 트랜지스터를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를 이와 같이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라고 씌어진 곳에 각각 정해진 트랜지스터의 리드선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현재 이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이쪽에서부터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가 되므로 이와 같이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트랜지스터의 직류 전류 증폭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랜지스터의 직류 전류 증폭률은 185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HFE 측정 시에 본 기기에서는 베이스 전류를 2마이크로암페어를 흘리면서 컬렉터와 에미터 사이의 전압은 3V가 되도록 한 상태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트랜지스터가 실제 증폭기 회로에 들어가면 바이어스 조건이 달라지므로 실제의 바이어스 상태에서는 직류 전류 증폭률이 약간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배터리 전압의 측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배터리라고 씌어진 곳에 1.5V 배터리 전용 측정 단자와 9V 배터리 측정 전용 단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측정하는 전압 전용 측정 단자는 왜 나와 있을까요? 9V든 1.5V든 우리가 4V 레인지 또는 40V 레인지에서 측정하면 되는데
왜 별도로 나와 있을까요? 그럼 여기서 실제로 배터리 전용 전압 측정계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9V 신품 포장을 뜯지 않은 신품 배터리 2개를 각각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40V 레인지에서 이 배터리의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10.07V가 나오죠. 이 배터리를 약간의 부하 전류를 흘리면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9.67V 정도가 나옵니다. 이 배터리는 완전한 신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포장도 뜯지 않은 역시 9V짜리 배터리를 일반 전압계로 측정해 보면은 공칭 9V니까 9.6V가 나오니까 언뜻 보기는 이게 새 배터리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를 다시 배터리 전용 측정 단자에 두고 측정해 보면은 5.8V 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배터리는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배터리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 전압계 외에 배터리 전용의 전압 측정 레인지를 두는 것은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